네, 안녕하세요. 박중서입니다. 자, 오늘 장 마감에서는 이 세 가지 주제로 어,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야간 긴급 방송 구독자 공개해서 9시 반 정도였나요? 그때 이제 방송을 했죠. 밤 9시 반. 그때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HLB 생명과학, 그다음에 HLB 파워, 그다음에 넥스트 사이언스 요것들이 시간에서 동시에 하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어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저도 거의 9시가 돼서야 저도 이제 장 마치고 다른 일들 보다가 8시 반 넘어서야 이제 그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라고 보면서 같이 살펴본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별게 아니더라고요. 별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기사가 조금 오해할 만하게 쓰여졌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인터뷰했던 그 내용이 조금 더 디테일하거나 좀 더 이게 오해 없게 쓰여졌어야 했는데, 약간의 뭐 오해가 있었던 뭐 해프닝 정도라고 결론을 지었죠. 그래서 시간의 하한가는 10% 빠졌지만 오늘 굳이 그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요. 뭐 굳이 그렇게 막 크게 내려갈 만한 소지는 없다. 그리고 기사도 수정됐었고, 그렇죠? 기자분이 좀 무서웠는지 모르겠으나 시간의 하한가를 보고 무서웠을 수도 있죠. 책임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녁 때 기사가 수정된 것도 있고, 또 밤에 야간에 HLB는 좀 입장 발표를 잘 하는 편입니다. 회사가 무슨 일이 생기면 회사 홈페이지에 회사 입장을 상당히 빠르게 내는 편이에요.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되게 어, 빨라요. 뭔가 대응이. 그래서 어젯밤에도 공식적인 입장으로 오해 없기를 바라는 뭐 그런 내용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서, 오늘 사실 그렇게 빠진 게 없었죠. 시간 빠지긴 했으나 당연히 뭐 어제의 그 상황을 보고 그냥 일단 매도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빠지긴 했어요. 3.8% 빠졌네. 생명과학은 3.7. 그러나 뭐 시간의 하한가 이하로 뭐 심각하게 빠진 건 아니죠. 그래서 어제 이제 예고를 해드렸던 게, 오늘은 바이오에 어떤 굉장한 파동이 생길 수 있다. 바이오에 대해 격전의 날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오늘 장을 뚜껑을 열어보니 굵직한 바이오주들에서 뭐 이래저래 뭐 오르락 올라간 것도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한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고, 내려갔다 올라간 것도 있고, 난리를 쳤어요. 그 난리친 결과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어차피 바이오에서 난리를 치면 바이오가 어? 코스닥 시장을 구성하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이 흔들린 만큼 그래프상으로, 차트상으로 나타날 거란 말이죠. 역시나 오늘 코스닥의 흐름을 보시면 뭐 이러한 그림을 뭐 그려놨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결국에는 올라갈 거면서 아주 진짜 심란하게 뭐 어지럽고 막 멀미나게. 음? 이게 뭡니까? 이 코스닥 랜드. 제가 지난번에 12월 11일에 12월 11일에 유사한 흐름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무슨 코스닥 놀이터라고, 코스닥 랜드라고, 놀이공원 갈 필요 없다고, 그렇죠? 어지럽다, 멀미난다. 12월 11일이었어요. 요거는 그 당시로 돌아가 보시면 다 데이터가 남아 있을 겁니다. 12월 11일에 텔콘과, 우리가 다 관심 주었기 때문에 우리 보유 종목이었고, H를 저기 뭐야, 에이프로젠, KIC, 여기에 메이저가 왔다 갔다 시속 게임을 하면서 그림 못 그려요. 하여튼 시속 게임을 하면서 텔콘이
물량이 들어오면 에이프로젠 KLC가 떨어지고 에이프로젠 KLC 물량이 들어오면 텔콘이 떨어지고 이런 날이 있었어요. 12월 11일인데 제가 그때 표현으로 이거 뭐 시장에 변화가 생기겠다. 요거는 이제 시장의 전환점을 예고한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 드렸죠. 12월 11일에 주가가 어땠는데요? 12월 11일은 요 날이었습니다. 요 날이요. 지금 작아서 안 보이나요? 이거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코스닥. 자,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여기 양봉된 날. 여기 12월 11일이에요. 보시면 그쵸? 그동안 시장이 11월 달에 너무 거칠게 빠졌어요. 진짜 빠져가지고 이거 마치 여기서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여기 외국인들이 짜고 치는 것 같다는 식으로 거의 이탈을 할 게 없네. 갑자기 내용이 뒤바뀌었어요. 이날 12월 5일 다음 뭐야? 8일인가? 6일. 6일 다음에 9일. 6일, 9일, 10일 요 라인 때 하여튼 요때 유튜브에 마감 영상 뭐 다시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복귀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또 지나왔으니까 또 그때의 생각과 지금 생각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응? 근데 저는 전혀 그런 식으로 말씀 안 드렸죠. 이거 돌아가는 거다. 응? 겁낼 것 없다. 이날 이렇게 빠졌어도 빠졌어도 특별하게 겁낼 거 없다. 말씀드렸던 내용 돌아가서 보실 분들은 한번 뭐 시간 되실 때 돌려보세요. 이때 12월 5일, 6일, 9일, 10일, 11일 요선 그리고 뭐 12일까지 하여튼 요 선에서 한번 마감 영상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왜냐면은 요게 중요한 작업이 중요한 공부일 수 있는 게 이때 느꼈던 심리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떻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유 지금 이런데 뭐 지금 그래 뭐 그냥 단순히 희망이라고 단순히 단순히 저 박중사가 조금 우리 안심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넘기셨던 분들도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 위치에서 이때를 돌아보면 또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란 겁니다. 이 복귀 작업은 귀찮은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저도 많이 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반대로 더 넓게는 이때로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또 이때로 한번 돌아가서 그때 왜 시장이 이렇게 빠질 거라고 예상을 못하고 뭐 대응을 좀 그렇게 했을까. 이것도 저도 제가 어떤 부분에서 캐치를 못했는지 물론 저도 예상보다 너무 가파르고 빠르게 떨어졌던 거니까 일본 악재 생기고 하면서 복귀를 계속 해봅니다. 저도 그때의 생각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야 발전이 있죠. 뭐 제가 뭐 신도 아니고 그쵸? 다 같이 경험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잖아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더 나은 상황을 더 나은 매매를 하겠죠. 점점 발전이 없으면은 이걸 왜 하고 있어요? 서로 발전을 하고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복귀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복귀는 당장 어제 거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지금 시장에 대한 복귀는 좀 넓게 야, 그 당시 내가 어떤 감정으로 매매를 했었나. 제가 이 8월 6일 지나서 이날 이거 그냥 돈 굴러다니는 돈 남는 돈 노는 돈 있으면 다 쓰셔도 된다라고 했을 때 당시에는 왜 내가 분명히 저 돈 1,000만 원 놀고 있는 거 돈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왜 못 넣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때 넣어놓고 그냥 어디 좀 놀러 갔다 왔으면 만약에 그냥 극단적으로 놀러 갔다 왔으면 야, 뭐 하나 큰 돈 만들었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요. 아니 뭐 단타를 했었어도 계속 할 만한 게 좀 있었겠는데?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 그쵸? 근데 왜 그 당시에는 이게 왜 이렇게 실천으로 안 될까? 이런 것들도 지나가 보면서 복귀를 해야 다음번에는 물론 상황은 다 달라지겠지만 뭐 같은 상황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보다는 나아질 수 있겠죠. 계속 뭐 평생 하는데 평생 똑같으면은 안 하는 게 낫죠. 10년을 했는데 10년 동안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으면 안 하는 게 낫겠죠. 5년을 했는데 5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으면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계속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저 또한 마찬가지고 계속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당시 느꼈던 감정은 남아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뭐 평이한 거는 기억을 못해도 극단적이었던
일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실 분들은 요 시기에 한번 돌아가서 보시고, 지금 뭘 말씀드렸어요? 텔콤과 에이프로젠 KIC의 시속 게임이 있던 날 저는 시장이 전환될 거라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올라왔어요. 자, 지금 돌파하면서 그런 흐름이 나오네요. 보통은 시장이 어떤 변화를 앞두고 분봉의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주요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셀트리온 시리즈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특정 라인을 깨지 않는 선에서 자꾸만 흔들어대고, 물론 이게 셀트리온이 개입해서 그래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결국에는 상방으로 돌파해서 끝났어요. 계속 가느냐 마느냐는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왜? 변화가 밑으로 생겨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올 때 돌파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만 시간을 두고 본다면 여기보다 월등히 위로 가 있는 경우가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요때 물갈이도 연속 선상인 거예요. 이때 물갈이 된 사람들, 사실 물갈이 돼서 일주일 저기 놀러 갔다 올란다, 일주일 쉬다 올란다, 주식시장 더 떨어져 있겠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후회하겠죠? 거래량, 여기에 대한 내용도 요때도 다시 보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란 때 여기서 변화가 어떻게 생기느냐, 저는 길게는 계속 우상향, 짧게는 돌파를 해놓고 돌파 물량을 받으면서 약간 출렁임. 왜냐면 어쨌든 변화는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다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급격히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좀 차익 매물을 좀 받아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확률이 있을 뿐이지 그냥 이거 치고 갈 확률도 꽤 높습니다. 즉 어느 방향이 나와도 이상할 건 없어요. 결론적으로만 갖다 놓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만. 물론 이렇게 출렁이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 한 번의 출렁임에 한 번의 물갈이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직 부족하다 라고 했던 것이 언제 나올지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결론은 계획대로 가세요. 계획대로 가세요. 종목을 분석해서 공부해서 혹은 흐름을 봐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어지간하면 폭넓게 봐도 되는 위치라는 겁니다. 물론 단기도 가미를 해야 되겠지만 해결을 해야 될 종목들이 있다면 진짜 해결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너무 시장이 진짜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제는 좀만 있으면 그냥 이제 총선 전까지도 이제 강세가 이어진다면 진짜로 해결될 수 있는 시점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흐름도 좋고, 지금 613에서 686까지 갔어요. 적지 않게 움직인 겁니다. 물론 대형주가 큰 목을 했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쨌든 복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의 출렁임은 생각해볼 문제다.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확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론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오늘 황당할 정도의 급등이 있었죠. 그쵸? 11시 10분경에 완전히 갑자기 무슨 소형주처럼 난리가 났었어요. 이건 합병,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소식, 3사 합병 소식으로 합병이 되나? 약간 이 정도로 기대감에 올랐던 거고요. 이 종목이 이렇게 보이는 현상은 거의 드물기 때문에 다른 거였으면 그냥 무조건 상단 흐름이었기 때문에 상위 이상이죠. 어이구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팔았겠죠. 이런 일은 다시 오지 않아 하면서 늦게 본 사람들은 야 이거 너무 아깝다 싶은 거고,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팔았겠죠. 어느 정도는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그러면서 당연히 시가총액이 7조 원대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시장은 많이 흔들렸던 거고요. 오늘 아까 전에 그 시장과 매칭해서, 그렇죠. 딱 요 라인이잖아요. 이렇게 조회 공시를 받았어요. 결론은 조회 공시를 받아서 셀트리온의 입장이 내일 정오까지
공시될 겁니다. 그걸 보고 또 다시 움직이겠지만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결국에는 천천히 이렇게 좀 급하게 움직이면 안 되고 얘는 천천히 시장 흐름 만들면서 우상향 할 가능성이 높다. 뭐 합병되면은 그 더 좋은 재료죠. 에이프로젠 시리즈도 움직였던 거는 합병 소식, 합병 기대감 있는 종목들 같이 움직였고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KRC 같이 움직였죠. 물량 교환도 된 상태고. 하여튼 뭐 그런 이슈거리가 있는 종목들, 올라가는 이슈거리가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내려가는 이슈거리가 있었던 종목들. 오늘 신라젠의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 그 뉴스가 오전에 나오면서 오늘 하락을 좀 투매를 좀 일으켰는데 이 또한 시장에서 이슈거리가 되는 큰 바이오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 올라갔다 내려오는 종목들, 내려간 종목들, 내려갔다 올라오는 종목들 모두 바이오에서 보통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종목들은 항상 움직이는 것들은 항상 그렇게 움직여요. 뭐 소형주들은 자기 멋대로 항상 갔다가 움직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굵직한 줄기들은 오늘 바이오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시장을 그렇게 움직였고요.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바이오에서 오늘 격전이 일어날 거다. 내일은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떤 공식 입장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출렁일 수 있겠고요. 셀트리온 시리즈가 출렁이면서 시장도 또한 거기에 맞게 출렁이겠죠. 신라젠 뭐 내일 만약에 반등 여지가 나온다. 반등되는 상황 보고 또 시장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겠죠. 1조 원 넘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종목들 움직일 수 있으니까. 또 헬릭스미스 얘기가 뭐 또 장 마감하고 뭐 찌라시가 돈 것 같은데 그것도 이따 확인해 보겠지만 어쨌든 내일도 바이오의 이슈거리가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이오에서 또 흔들림이 생기면서 시장을 또 만들어 갈 거고요. 오늘 뭐 특징주 뭐 바이오톡스텍 이런 거 뭐 급등했다가 내려왔는데 이런 것들도 화관법 개정 관련된 이슈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정책주로서 또 선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캐몬 같은 거죠. 그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갖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1, 2년 시장 하락의 종착지는 바이오다. 저는 일단은 바이오. 물론 바이오는 완전한 정말 완전 무결한 상태는 아닙니다. 되게 리스크가 커요. 어쨌든 실적을 기반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시즌이 임박해 오면은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돼요. 작년도에 케어젠이 회계적인 문제로 일으켜서 지금 거래 정지가 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캔소로비 거래 정지가 됐던 것처럼 어디서 하나 걸려들긴 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 캔소롭도 그런 흐름도 아니었고 진짜 예상치 못한 어떤 모습으로 걸려들 수도 있어요. ACT가 그랬나요? 그래서 주의는 조금 해줘야 돼요. 언제? 3월달이에요. 3월달 감사보고서 시즌에 일반적인 완전히 그냥 다 죽어가는 잡주들은 2월달 전에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2월달 전에는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 2월달에는 그 다음에 그런 정도로 보이지 않는 종목은 그래도 좀 축소를 한다면 3월달 중순 전에는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종목을 다 팔고 현금화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렇게 겁먹어가면서 하려면 주식을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걸려들 수 있어. 대신에 분산을 좀 해줘야 돼요. 설령 한두 개가 걸려들어도 바로 상패 안 됩니다. 법이 바뀌어서 1년간은 개선 부여를 이제 해야 돼요. 옛날에는 걸려들고 바로 상패가 많이 됐었어요. 요즘 정리매매도 별로 없죠. 개선 기간을 충분히 부여합니다. 워낙 상패 조건이 쉬워졌어요. 쉬운 상패, 쉬운 상장으로 2년 전부터 규정을 바꿔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너무 크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받아들여져서 1년의 개선 기간을 무조건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회사들, 진짜 괜찮다고 본 회사들은 1년 안에 웬만하면 해결해요. 거래 재개가 거의 다 될 겁니다. 경남제약도 거래 재개 됐잖아요. 웬만하면은 거래 재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진짜 엉망인 종목만 아니면 그런 것들은 사전에 피해야 되고 그 사전에 피해야 될 종목 목록은 제가 1월에서 2월 초 넘어가는 그 시기에 목록을 완성시켜서 공유를 해드립니다. 항상 매년 그래왔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기상은 제가 조절해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 전에 뭐 걸려드는 것까지는 뭐 갑작스러운 것들은 뭐 못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뭐 횡령이나 회계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도 어차피 개선 기간 부여받고 어지간하면 회사가 해결하고 그렇게 지금 저번에 2년 전에 그 11개사 동시 상폐 사건 때문에 그리고 정리 매매가 되다가 또 중단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 정말 큰 문제예요. 정리 매매가 진행되다가 파티게임즈 정리 매매 하나, 둘, 셋, 넷, 5개 진행되다가 정리 매매가 정지가 됐어요. 이런 경우는 역사상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게 모다도 그랬나요? 같은 계열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쉽게 섣불리 보내버리지 않습니다. 최대한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또 반영을 해주고 하려고 하니까 들에 너무 겁먹어서 뭐 아무 보유 종목을 못 갖고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는 되셨으리라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은 또 금요일이네요. 요즘 최근에 붉은 모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금요일에 VI를 좀 계속 보고 있고 뭐 상한가도 보고 뭐 하잖아요. 붉은 모드 내일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채팅 777 쳐주시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1월 17일이네요. 내일도 붉은 모드를 기원하면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